환관의 도움으로 제위에 오른 성조 영락제는 환관을 중용하여 금위위를 강화한다. 뛰어난 수완의 환관 정화 제독은 1405년에서 1433년까지 7차례 장거리 원정에 나선다. 운남성 출신의 회교도인 정화는 원정의 목적지가 주로 회교국이기에 원정의 수반이 된다. 수백 척의 배는 말라카와 실론에서 홍해 입구와 잔지바르까지 6차례 항해하며 조공 무역을 발전시킨다. 영락제는 정난의 변때, 자살한 건문제가 바다로 숨어들지 않았을까 의심하여 바다를 수색하게 한다. 원나라가 망한 후 티무르 제국이 강성하자 해상연맹으로 방어진을 친다. 1420년 명나라의 해군은 400척의 대형 해상요새와 250척의 장거리 순양함을 포함하여 1350척의 전함을 보유한다. 스페인의 범선보다 규모가 큰 정크선은 인도 및 태평양의 섬들과 해상무역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다. 영락제는 1421년 1월 1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북경으로 도읍지를 옮긴다. 수성기에 들어선 선덕제는 대학사의 지위를 격상시켜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게 하고 현물경제 틀 속의 농본주의로 안정기를 맞는다. 하지만 환관을 통솔하는 태감의 권한이 강화되자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중화사상의 근거에 은혜를 베풀려 한 거래는 막대한 비용의 지출만 낳아 원정 때의 파견이 1회에 그친다. 선박의 건조를 금지시킨 정통제는 세부 칙령으로 2 이상의 돛이 있는 배마저 폐기한다. 해외 원정이 막을 내린 1433년 수병들은 대운하의 소형 선단에 배속되고 정화의 대형 군함들은 폐선된다. 1449년 몽고계 오이라트 부족 에센의 공략에 환관 왕진이 공명심으로 맞서다 정통제는 포로로 잡혀간다. 암울한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하며 거듭된 정쟁이 이어지자 황실의 권위는 추락한다. 가정제는 포르투갈 함대가 남쪽에 나타나고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지방 영주들이 교역을 요구하자 엄격한 해금 정책으로 맞선다. 중앙정부 통제력의 약화와 지방 정부의 부패와 무능 속에 가정제는 가정대외구라는 최악의 외구 침탈 사건을 겪는다. 왜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국적 집단이다. 엄격한 해상무역 통제와 조공체제로 합법적인 무역 기회가 제한되자 특히 많은 중국 상인들이 불법 무역과 해적 활동에 나선다.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등에서 활동한 왜구는 주로 중국 동남부 해안 지역을 공격하며 항저우, 닝보, 상하이 등 주요 항구 도시를 약탈한다. 명장 척계강이 군사작전으로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 왜구의 큰 혼란을 막지만 결국 교역을 허용하기에 이른다. 해상 무역을 부분적으로 자유화하여 왜구의 활동이 줄어들지만 강남 지역의 초토화와 북방 정세의 악화로 명나라의 재정 부담은 가속화된다. 국가 위기 속에 장거정이 1조 편법을 실시하나 유럽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고 중국의 금은 유럽으로 빠져나가자 명나라는 혼란 속으로 빨려든다. 게다가 1615년 닥친 소빙기의 자연재해로 기후가 한랭해지며 곡창지대인 화북 지역이 타격을 입자 농업 생산량이 급감해 만력의 늪에 갇힌다.